메리 크리스마스. 온누리에 가득한 사랑의 기운이 특히 더 넘쳐나는 사이. 연인들의 이 달콤한 연애 뒤엔 반드시 이어져야 할 다음 코스가 있다? 연애만 하면 안 되죠.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필수죠. 결혼은 꼭 해야지 된다. 결혼을 안 하면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남 하는 것은 다 해보고 살아야 돼. 젊은 남녀가 만나 웬만큼 사귀었다 싶으면 응당 따라오는 다음 수순 결혼. 결혼 정년기라는 나이가 되면 흔히 듣게 되는 바로 그 질문. 결혼 안 해? 그런데 그 당연한 수순의 반기를 들고 의심 없는 질문에 반문하는 인류가 출현했다. 결혼을 왜 안 해? 라고 물어보지 결혼을 왜 해? 라고 물어보진 않잖아요. 반대로 생각해서 왜 결혼을 해야 하지? 결혼을 해서 나에게 좋은 게 뭐지? 꼭 연애를 하고 서로 죽고 못 산다고 해서 꼭 같이 살아야 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결혼, 그거 왜 해야 하죠? 결혼하면 대체 뭐가 좋은 거죠? 나이 차면 행해야 할 인간의 도리. 결혼을 거부한다는 이 땅의 미운 우리 새끼들. 어떤 돈 벌러 시집 가야 되지. 시집 안 갑니다. 시집은 매일 안 가다가 저놈들 요즘 저놈들 시집 가다가 저놈들 가들. 국가에 이가지 저가지 하려고 하면 내게는 말이에요. 결혼이 나한테 유해해서 모임이 하다가 아니라 마이너스다. 배우자로서의 역할, 뭐 어디 뭐 며느리로서의 역할, 무슨 역할, 무슨 역할, 무슨 역할. 내가 원해서 가지지 않는 수많은 역할들이 갑자기 생겨나고. 애초에 결혼 제도라는 것이 진리냐라는 거죠. 너 애인 있는데 결혼 안 해? 그러면 저 안 할 건데요? 연애만 계속 할 거예요. 전혀 결혼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결혼이 기본값인 게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산이 있다고 다 등산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결혼이 기본값이 아닌 거죠. 까무러치겠네. 할머니 까무러져. 짐승도 다 짝을 찾아서 새끼를 낳고 그러는데 제일 모범적인 사람인데 결혼을 해야죠.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 결혼은 내 인생에서 사양한다는 비혼자들의 외침이 시작된다. 모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장성한 3남매를 둔 50대 부부. 오현춘 씨네 5 식구다. 부부에겐 자부심이 있다. 왜냐, 애역자가 되려면 적어도 한 둘, 셋은 나눠줘야 나라가 경제가 돌아가고. 그것도 몇 명. 애를 낳다 보니까 키울 땐 힘들었지만 키워놓고 보니 이렇게 든든할 수 없는 딸 하나에 아들 둘을 둔 부부를 시대는 애국자로 만들어줬다. 오현춘 씨는 오늘 딸에게 할 말이 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어. 지금까지는 안 해도 되는 나이였으니까 그치, 지금 상관없어. 아직 멀리잖아. 뭐 내년에는 해도 돼. 내년에는 해도 돼. 내년이요. 딸의 결혼 얘기다. 25에서 27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여자들은 25 안쪽이 좋고 남자는 25, 27이 좋은 것 같아. 맏딸 화진 씨의 나이는 26. 아빠가 생각하는 결혼 정년기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 근데 아빠 결혼 빨리 하면 뭐가 좋아? 아빠 나랑 못 놀잖아. 결혼해서도 놀 수가 있지. 결혼하면 노는 어떻게 놀아? 왜 못 놀아? 남편이랑 놀면 되는데. 결혼하면 떠나는 게 아니라 가족을 만들어줘서 자식을 만들어주고 손자를 만들어주니까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가족을. 그게 인생이야, 원래. 근데 나는 아빠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닌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게 기본이라는 거지. 사람이 사는 거에 기본이라는 거지. 그럼 아빠 만약에 내가 결혼 한 50까지 안 하면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있을 수가 없지. 50이면 우리 몇 살이야? 그건 있을 수가 없지. 뭐 그런 일은 거의 있을 수도 없지만은 있어서도 안 되고 당연히 때 되면 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필수 조건으로서. 결혼은 아빠 결혼이 어떻게 필수야? 결혼이 필수지. 다 하게 돼 있다니까, 사람은.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야, 본인들이. 실제 닥치면 다 하잖아. 군대에서 해봤잖아.
내가 못할 것 같은 것도 군대 가면 다 하잖아. 된다니까? 그런데 결혼은 필수요 기본이라는 아빠의 뚝심을 딸이 흔들어 놓는다.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어. 생각지도 못한 딸의 선언에 아빠는 망치로 맞은 듯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저는 딱 세 개 떠올라요. 하나는 결혼식장의 그 행복한 이미지랑 두 번째는 결혼 후에 서로 굉장히 알콩달콩 사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혼. 비혼주의자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결혼은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고요. 남편과 시댁은 갖고 싶지 않은 그런 입장입니다. 방탄소년단 누구 뭐 젊은 친구가 딱 나타나서 나이가 비슷한 또래서 돈도 재력도 있고 잘생기고 너무 잘 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너는 우리 하진이 손을 딱 잡고서 나랑 결혼해 줄래? 처음 가면 딱 불러봐요. 안 할 것 같아요? 전 한다고 봐요. 내 자식은 분명히 방향이 틀어질 거예요. 100% 그거는. 오현춘, 올해 나이 50세. 어느덧 20년 넘게 전기 관련 사업을 일궈온 사업가이자 가장이다. 감전사고, 부도,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힘은 단 하나였다. 이제 집사람하고 처음 만났을 때는 집사람 둘 사진. 그다음에 이제 집사람 말고 우리 하진이 태어났을 때는 하진이 포함한 거. 그다음에 이제 또 둘째 태어나면 둘째까지 있는 거. 항상 늘상 내 지갑에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나도 기억은 못하는데 항상은 있어요. 이렇게. 예. 바로 가족이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그런 식구들이 있다라는 그 힘이 버팀목이 있으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가 않으면 사실 되게 방황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대학 공부도 마치기 전 첫눈에 반했던 아내와 살림을 차리고 아이를 낳았다. 속도 위반은 속도 위반이다. 결혼식 하기 전에는 속도 위반이에요. 25? 예, 25.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는 신화죠. 가장 빨리 결혼하고 이혼도 안 하고 다른 친구들은 늦게 하고 이혼한 친구가 있는 거 반면에 나는 그런 거 없이 꾸준히 오고 계속 발전돼 왔으니까 친구들이 대단하다고 그러죠, 그냥. 정신없이 밥벌이를 한 덕에 삼남매도 잘 자랐고 번듯한 건물을 소유한 사장님이 되었다. 꿈을 이룬 것이다.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 신부 입장. 그리고 어느새 부모가 결혼한 나이를 넘어선 큰딸 화진 씨. 요즘은 결혼 연령이 많이 늦어졌다지만 20대 중반이 되자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받아 가는 일도 드물지 않게 됐다. 결혼이 까마득하게 먼 남의 일이 아니라 현실로 생각해보는 나이가 된 것이다. 그런데 결혼을 삶의 신조로 생각하는 아빠와 달리 딸 화진 씨는 왜 비혼을 생각하게 된 것일까? 그리고 난 결혼 후에 아이를 낳고 뭐 하느라 경력이 단절되는 게 너무 싫어. 난 계속 내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은데 가뜩이 난 전문직이잖아. 결혼해서도 가능해. 너가 얘기하는 거는. 진짜 나를 위해 온전히 내 삶을 살고 싶다는 거지. 그 삶은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변이 같이 기뻐할 때 나도 기쁜 거라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장 기쁠 때 생각나는 게 가족이잖아. 똑같은 거지.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딸과 기쁨은 나눌 가족이 있어야 커진다는 아빠. 그렇듯이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나를 조금씩 포기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난 그 왜 조금씩 포기하고 서로 막 굳이 안 맞는데 맞춰가면서. 아 그래야 삶이야 그게. 그게 삶이야 그게. 그러니까 왜 그게 삶인지를 모르겠어. 왜 나는 나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재밌게 동생들이랑 놀고 부모님이랑 놀고 가족들끼리 친구들 놀면 되는데. 아니지 요즘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되게 이기주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왜 이기주의라고 생각하냐면 너 이기적으로 너 혼자 행복을 느끼고자 너의 인생을 즐기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네가 행복한 거는 결혼하는 거야. 국가도 부모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는 건 이기적이라는 아빠. 딸의 생각은 평행선처럼 다르다.
화진 씨는 가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 저는 비록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고 제가 사랑받은 건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집이어도 엄마가 혼자서 뭐 청소를 하시고 엄마 혼자서 밥을 차리시고 뭐 엄마 혼자서 설거지를 하시고 내가 결혼해서 하는 역할과 우리 엄마가 하는 게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딸은 아빠와의 평행선을 좁혀보려고 시도한다. 그럼 해보고 후회하고 헤어져도 되는 거야? 아니지. 우리 집이라면 해보고 후회 안 해. 왜냐면 이혼을 안 하니까 우리 집. 그런 장담을 우리 집안에 어떻게 해? 이혼 사는 사람이 없어. 공부 잘해서 막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 없어. 근데 딱 우리 집에 훌륭한 업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혼하는 거 있어. 내가 경제적 그렇지. 능력도 있고 응.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 하지만 남편이랑은 이혼을 하겠다. 이것도 안 아빠는 되지. 안 된다고 그럼 하죠. 이혼하면 안 되지. 오히려 평행선은 더 멀어졌다. 말 나온 김에 딸은 자신의 소신을 마저 펼쳐본다. 근데 나는 결혼은 안 하고 싶은데 애는 갖고 싶어. 갖는다는 게 꼭 내가 내 배로 낳는다기보다는 입양을 하더라도 내 애를 나는 좀 갖고 싶어. 호적상. 아빠에겐 날벼락이 따로 없다. 사실 충격도 있었고 되게 유감스럽죠. 사실은 저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내 딸이. 나의 원칙이 뭐였냐면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나보다 되게 힘들게 왔거든요. 사실은. 그게 후회가 됐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지금 되면 이게 행복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딸도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결혼 필수주의자 오현춘 씨와 28년간 부부로 살아온 엄마의 생각은 어떨까? 그 시대로 간다면 저도 하진이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만약 그때로 애가 안 들어섰으면은 남편이 아니라 누구하고도 결혼 안 했을 것 같아요. 혼자 제 꿈을 찾아서 그냥 살았을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거 안 하고. 엄마마저 딸 편이다. 그때는 그런 줄 알았죠. 여자들은 다 집에서 살림하고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이름 걸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구 딸이 아닌 오하진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세상을 만들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행복한 미래상에 아이는 있어도 남편은 없다는 20대 여성 화진 씨. 아빠를 충격에 빠뜨린 화진 씨의 생각을 같은 20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가영 씨는 화진 씨의 절친이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저희 이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가영 씨는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들에게 다양한 결혼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다. 앞으로 지향하는 그런 드레스 스타일이라든지 그 드레스 컨셉 그게 어떤 건지 웨딩 자체가 간소화되는 게 많은 추세가 되기 때문에 너무 드라마틱하거나 웅장한 스타일은 많진 않으세요.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들을 보며 자신이 입은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한다. 제가 드레스를 입는다면 좀 그런 치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나이가 어리실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요즘도 로맨틱한 느낌도 너무 예쁘실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 된다면. 제가 비혼식을 올릴 거라서 그때 드레스 입을 거거든요. 요새 진짜 많아요. 진짜? 그래요? 네. 웨딩 업체에서 일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비혼식까지 계획 중인 비혼주의자라는 것이다. 저는 일을 정말 오래 하고 싶거든요. 요즘에 취업도 잘 안 되는 마당에 재취업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미혼 기혼 표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당연히 미혼자를 뽑을 거고 또 기혼을 한 사람 중에서도 아직 아이가 없는 사람들을 뽑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핸디캡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선택을 또 결정을 하게 된 거고. 공교롭게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일치한 절친 사이. 비혼을 결심하게 된 특별한 계기라도 있었던 걸까?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고 계기가 있을 거다 이런 것도 저는 편견이라고 느끼거든요. 똑같은 나이대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결혼을 하는 게 저는 그게 오히려 조금 더 저한테 이상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믿었던 아내와 딸의 친구마저 비혼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상황. 혼자만 동상이몽인 아빠는 마음이 급해진다.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도 뭐 좋고 내년도 좋고 저는 안 가래요. 뭐 바로 가야 돼요. 시간 없어요. 내일이라도 온다고 그러면 나는 예식장 잡아서 보내줄 자신 있어요. 그럼 끝까지 만약에 안 간다고 했을 때는 아, 내가라도 엮어주죠. 내가 좋은 남자 해가지고 혼사줄 되죠. 젊은 사람들의 결혼 기피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독신 세대가 계속 늘고 있는 일본은 남성 4명 중 1명이, 여성은 7명 중 1명이 5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는다. 도쿄의 한 호텔.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이름하여 부모 대리 맞선 모임. 말 그대로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 모두 장성한 자녀를 뒀을 법한 부모 세대다.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자식은 없고 부모들만 와서 자녀의 사진과 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한다. 대체 무슨 행사일까? ですね、日本の社会構造の問題になってくるんですけれども、基本的には非婚化、未婚化、晩婚化というものが進む中で、親御様に、そういった、婚活のアプローチができるんじゃない、お手伝いができるんじゃないかといったところで始めたのが、親同士の代理お見合い会といった形になります。 1년에 약 40회 열리는 행사에 2천여 명의 부모들이 자녀의 짝을 찾아주기 위해 참가한다고 한다. 失恋したりして直前に失恋したりして、ちょっとショックで落ち込んでるという状況ですよ。だから年齢とあと明るい感じのですね。やはりね、なんだかんだ言ってもやっぱりあんまり自分よりもちょっとあんまり結構情もがっちりしてるのであまり気にしたりとか多少外見も気にするんですよね。若い子だからね、若くないんですけど35だけど特に女の人の場合は出産年齢みたいなものもある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あんまり年取ってから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どうなのかなっていうのと、だからそこそこのところで結婚してくれればいいなとは思ってますけど。 두 아들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참가한 어머니도 있다. はい、皆様大変長らく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これよりですね、リビングマリアージュ主催、親御様同士の代理お見合い会ですね、こちらの方を開催させていただきます。 개최가 선언되자 부모들은 서류가 놓인 테이블 주위로 모여든다. 딸을 둔 부모는 남성의 서류를, 아들을 둔 부모는 여성의 서류를 매의 눈으로 살핀다. 서류엔 사진과 나이, 키, 몸무게, 출신 학교, 직업, 이상형, 원하는 조건 등의 정보가 빼곡하게 적혀있다. 부모는 마음에 드는 자녀의 참가번호를 메모해둔다. うちの子は背が高いんですよ。1メートル85あるんですよ。ここでチェックするのも身長すぐ見ちゃうんですよ。どうしても。 이 아버지는 여성의 키가 자신의 기준치 이상 되는 여성만 체크해뒀다. いよいよ交換のお時間でございます。はい、ではですね、どうぞ男性の方から、アプローチを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その間、女性の親御様はお待ちいただく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 먼저 아들을 둔 부모들이 서류를 보고 점 찍었던 딸의 부모를 찾아가 구체적인 조건을 맞춰본다. 全国転勤があるので出していただけるから関東だけしか出せませんっていう方はちょっと難しい。 지방에도 갈 의사가 있는 신부를 찾는 아들의 어머니다. 드디어 마음에 들었던 딸의 어머니를 만났다. 1月に30になりました。普通の娘で、見た目は160で50なので結構スラッとしてて、見た目はいいんですけれども、ちょっと奥手でちょっとあんまり会話がやっていけないかもしれないですね。
車を持ってないです。ええ、あんまり車転勤があるので、いやいや、どうなった方がいいかなとは思う。本当ですか。ごめんな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ですか。はい、すいません。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조건이 안 맞을 땐 쿨하게 안녕. 자리가 비자 금세 누군가 또 다가간다. 부모가 직접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 커플 매칭을 대행해주는 직원이다. お年齢はでもちょっとうちは30になったばっかなので、ちょっとそうですね。 조건이 맞는 자녀의 짝을 찾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그런데 대기줄이 길게 늘어선 자리가 눈에 띈다. 아들 부모의 관심을 독차지한 딸의 엄마다. 이곳에선 이토록 인기 많은 딸이 30이 넘도록 짝을 찾지 못하자 엄마는 직접 찾아 나섰다. そうですね、ご縁がなかったんでしょうね。なんか特に自分から言うタイプではないので、もう来てくれる人を待ってるような子なんで、あんまりご縁がなかったのかな。 딸과 달리 엄마는 적극적이다. 자신을 찾아왔던 많은 아들 부모 대신 마음에 들었던 사익감의 부모를 직접 찾아간다. お若いですよね。うち38ですけど。いや、うちも30知らない間に33になっちゃいまして。 서로 마음에 들면 서류를 교환하고 받은 서류를 자녀에게 건네 만남은 이루어진다. 子供は2年くらい前からもともと都民銀行に勤めてて遅い写真子供つけてないですよね顔こんな感じでそんな感じなんですけど 부모가 골라간 상대가 자녀 마음에 안 들거나 인연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 부모들은 최선을 다해본다.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향한 마음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기도 한다. やっぱりそれよりも今は日本でも一番問題になってるのが男の人はね、女の人もそうだけど孤独死ってあるじゃないですか。年取ってから一人で死んでたっていう、よく亡くなったっていうのが結構そういうケースが多いので、ちょっとそれを心配して、テレビで一番問題になってて、もうゴミに動いてね死んでたとかってないですか。今33と32です。 30대 초반 자녀의 고독사를 부모가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은 결혼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 부에서는 해마다 늘어나는 미혼 만혼 등으로 인한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는 훼손되어가는 결혼의 건강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한다. 결혼은 축복이다! 대구의 한 구청은 결혼 특구를 선포하고 결혼 전담팀까지 만들어 청춘 남녀들의 만남의 자리를 직접 주선해주고 있다. 고고팀 만나고 결혼하고 저희들이 이제 청춘 남녀를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거죠. 순수한 만남 행사로는 이제 12월 현재로 7호 커플이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결혼식도 가가지고 축하해주고 가가 부모님 만나고 하니까 부모님이 저희들 보고 중매쟁이 왔다고 갑니다.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나라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결혼하는 젊은이들은 해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 너무 부정적인 단어가 떠올랐어. 약간 후속? 육아? 육아의 전쟁? 뭐 이런. 저와는 상관없는 가지 않은 길? 가지 않을 길? 결혼은 표준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있고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데 그 안에서 거쳐야 하는 공정이 있고 그 중에 하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건 이 사회가 너는 불량품이 아니라고 이렇게 승인해주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승인 과정에서 벗어난 어떤 삶들이 있는데 그 삶들은 표준화의 바깥에 밀려나가게 되고. 결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인데 뭐
친구랑 살 수도 있고 혼자 살 수도 있고 뭐 여럿이 살 수도 있고 제가 바라는 건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 기본값이 돼서 결혼을 안 한 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 맞는 다양한 삶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졸업, 취업, 연애, 그리고 결혼. 성인이 되어 무난하게 이어지는 코스와는 다른 길을 향해 한 남자의 조금은 특별한 드라이브가 시작됐다. 오래전 계획했던 일에 결실을 맺는 순간이다. 3년 전 분양받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첫 입주 고객으로서 아파트를 방문하는 길이다. 사실은 처음에 전셋집 알아봤거든요, 남양주에. 근데 남양주 전셋집이랑 뭐 분양받는 거랑 별반 차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델하우스 몇 개 갔다가 하나를 3년 전에 분양을 받았죠. 허허벌판이었던 땅에 고층 아파트가 번듯하게 들어섰다. 성훈 씨는 새 아파트에 문제는 없는지 입주 전 사전 점검을 하러 왔다. 3년의 기다림 끝에 만난 새 집. 수납 공간 넉넉한 디귿자의 깔끔한 주방에 햇살이 잘 들어오는 거실. 집안 곳곳에 첫 발자국을 남겨본다. 벽이 여기다 벽걸이를 해? 할 수 있겠지. 아파트 구조야 다 비슷비슷하다지만 내 힘으로 마련한 내 명의의 새 집. 모든 것이 특별해 보인다. 좀 이런 공간 좀 짱인 것 같지 않아요? 쓰나? 다 때려박을 수 있고.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첫 저의 집입니다. 29평인데 큰 29평, 30평 정도. 큰 방 하나, 작은 방 2개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바깥쪽에 하나, 안방에 하나, 2개 있어요. 그럼 혹시 신혼집을 구하신 건가요? 신혼 준비는 없어요. 결혼 준비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냥 내 집으로, 저 혼자 집. 결혼이 전제하진 않아요. 성훈 씨도 결혼 생각이 없는 39살의 비혼 남성. 오. 안방도 1인실일 뿐이다. 집이 커지면서 오히려 저는 그 생각했는데요. 지금 강아지가 한 마리여서 외로우니까 한 마리를 더 붙여줄까 이 생각이지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 그런 계획은 없어요. 사람은 본인만. 사람은 저만. 그는 왜 비혼을 선택한 것일까?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유부남들이 꼭 있죠. 있는데 항상 좀 뭐라고 할까요? 행복해 보이지 않는 느낌? 억대 연봉을 받는 친구여도 그런 스트레스는 정말 이제 저에 비해서 한 3-4배는 되는 것 같아요. 교육도 신경 써야 되고 살림살이에도 신경 써야 되고 그 양가도 좀 챙겨야 되는 부분,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이 이쪽도 들어가야 되고 저쪽도 들어가야 되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에 시간 보내고 돈 투자하고 그러면서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성훈 씨에게 혼자 사는 삶이란 결혼 전까지의 임시적인 상태가 아니다. 대강 값싼 가구와 살림살이들로 임시방편 살기보다 자신의 경제력 안에서 자신의 취향대로 집을 꾸미고 싶다. 지금 앉으신 의자는 이제 컬러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요. 블랙 컬러 같은 경우 60만 원대고요. 이제 컬러가 들어가면 70만 원대 그 정도 하고 있어요. 성훈 씨 주변엔 비혼 남성이 적지 않다. 자기 삶은 누리겠다. 그러니까 퀄리티 있는 삶은 살겠다. 결혼은 이제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성훈 씨는 홍보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고 몇 해 전부터는 공동대표로 홍보 전문 사업체도 꾸리며 안정되게 자리를 잡았다. 건강을 챙기는데도 소홀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들로 일상은 채워지고 있다.
주말이다. 나이가 40에 가까워지면서 줄어들었던 주말의 단골 일정이 오랜만에 생겼다. 친구의 결혼식이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뒤늦게 오랜만이야, 시집을 다 야. 가시고. 넌 언제 가냐? 나? 어? 난 결혼 안 할 거야. 왜? 결혼하면 다 후회하더라고. 야,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어? 아우 미안해. 첫날인데. 오늘 내 부케를 좀 받아. 내가 받으면 또 가야 되잖아. 가야지. 안 오늘 갈 거야. 가자. 안 갈 거야. 야, 드레스 이쁘네. 와줘서 고마워. 일찍 왔지. 비혼자라고 해도 친구의 결혼은 진심으로 축하할 일이다. 이따 봐. 결혼하자. 안 한다. 그동안 낸 축의금 액수만도 상당했고 어쩌면 자신은 받기 힘든 돈이다. 수도 없이 냈죠. 많이 냈죠. 뭐 집들이 가면 사실 밥 해주고 또 그러니까 술도 사주고 하니까 뭐 크게 아깝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제 근데 그만 갔으면 좋겠네요.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 피할 수 없는 안부 인사가 쏟아진다. 셋이서? 너 결혼했어? 안 했는데. 어느덧 40을 앞둔 여자 동창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을에 결혼을 권하곤 한다. 그런데 남자 동창 중엔 결혼한 친구가 오히려 드물다. 근데 얘는 왜 결혼 안 했대? 결혼이라는 건 하는 게 아니래. 역시 내 동창들이야. 또 한 쌍의 부부가 탄생했다. 성훈 씨는 행복해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 무척 흐뭇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부럽다거나 나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까진 들지 않는다고 한다. 고요하고 조용한 혼자만의 밤 시간. 이 시간이 좋다. 누군가는 비혼자를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비혼자들은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무책임은 아니다. 무책임이라는 거는 내가 책임을 지어야 될 일을 벌려놓고 제가 방치를 해놔야 무책임이지, 저는 그 전 단계에서 제가 아무 일을 안 벌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벌려놓고 방치를 하고 가정도 안 돌보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나는 저런 억압이 싫어라고 하면 그게 무책임인 거지, 그걸 무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비혼은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핑계인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연애 중인 커플도 비혼을 고민하기도 한다. 자신이 하고픈 일을 찾아 사표를 내고 꿈을 쫓고 있는 채원 씨. 연애의 다음 단계가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 연애 중인 비혼자다. 저는 제 일을 너무 사랑하고 있고 제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함으로써 내 생활의 행복도가 낮아질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면 그거는 좀 제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아이 문제나 뭐 명절 이런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 생기는 그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역할들을 서로가 잘 조율이 될 수 있는지.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곤 한다.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다고. 그땐 저절로 결혼을 생각하게 될 거라고. 채원 씨에겐 사귄 지 1년이 되어가는 연인이 있다. 수영 강사로 일하고 있는 혜범 씨가 그의 연인이다. 둘 다 서로를 만나기 전엔 결혼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주위에 아는 형들이나 결혼했던 사람들이 되도록이면은 미뤄야 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죽음과 결혼이라고 항상 정말 귀에 목소리 박히도록 얘기하셔서 뭐 집도 그렇고 결혼 자금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모으는 게 좀 부담감도 됐었고 연애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연애 뺏기는 시간 자체가 좀 싫었던 것 같아요. 혜범 씨는 취미도 마라톤, 복싱 등 혼자서 하는 운동을 좋아한다. 채원 씨도 자신만의 시간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긴다. 서로 못 만난다고 서운해하거나
연락 없다 토라지기보다 각자의 시간과 취향을 존중해주는 연애를 하다 보니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전에는 아예 그냥 결혼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았다면은 지금은 그래도 이 친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만약 쿠폰으로 따지면은 20개 이런 생각을 20개 찍으면은 그때 결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몇 개 찍었어요, 그러면? 비밀입니다. 더구나 혜범 씨는 요즘 들어 가까운 친구들의 결혼 소식이 잦아지면서 결혼이 한 발자국 다가온 느낌이다. 혜범 씨는 엄마와 산다. 엄마도 일을 하시지만 혜범 씨와 시간이 맞는 날엔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시곤 한다. 다녀왔습니다. 왔어? 밥 차려줄게. 찌개인데. 동태찌개야. 요즘 집값이 만만치 않다 보니 엄마는 아들의 결혼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 혜범 씨가 먼저 친구 신혼집 얘기를 꺼낸다. 우리 집 반만 해. 아 근데 이뻐. 방 세 칸이고 5층인가? 좋지. 그런 건 부럽지 좀 가면. 좀 부럽긴 하더라고. 원래 그런 거에 결혼이 좋은 거 같아. 바로 지금이 질문 타임. 아들이 도통 얘기해주지 않는 여자친구에 대해 엄마는 궁금한 점이 많다. 근데 그 여자친구는 너하고 동갑인가? 88년생. 한 살 밑에네. 그러면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은 해, 걔도? 그러니까 둘이 만났을 때 막 결혼을 해야지 하고 만난 게 아니어가지고 엄마는 언제 내가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냥 부모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는 게 좋지. 언제라도 빨리 하는 게 더 좋고 어쨌든 간에 아이도 빨리 가져서 빨리 낳는 게 좋고 그래도 너가 또 덜 고생해. 만일 아들의 여자친구가 비혼 생각을 갖고 있는 여성이라면 엄마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비혼주의인데 그냥 즐기기 위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예, 연애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결혼 안 하는 사람을 만나면 뭐하냐. 그러면은 그쪽을 이제 단념시켜야 되죠. 그렇다면. 헤어져라. 그렇죠. 헤어져야 되지. 결혼도 안 할 거면 헤어져야죠. 그래야 하는 걸까? 모처럼 둘만의 데이트 시간.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속마음을 나눠본다. 내 주위 사람들이 그 얘기 하거든. 결혼하면은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간다고. 결혼이란 그런 거다. 근데 우린 결혼을 해도 분위기가 집에 가는 분위기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 넌 저 방에 가서 너의 일을 하고 나도 저 방에 가서 뭐 내 운동방을 만들어서 운동을 한다든지 뭐 글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채원 씨는 비혼을 생각했던 진짜 이유를 말한다. 나도 뭐 오빠랑 지내는 거는 별로 걱정이 안 돼. 근데 이제 다만 또 이제 뭔가 우리 엄마나 오빠네 어머니나 어른들은 또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긴 한 거지. 그게 걱정돼? 진짜? 채원 씨는 결혼으로 인해 넓어지는 가족 관계가 부담스럽다. 만약에 두 가지 역할이 충돌할 때 있잖아. 아들로서 와 남편으로서 역할이 두 가지인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느냐. 혜범 씨는 채원 씨의 마음을 안심시킬 답을 찾아 말해줄 수 있을까? 그냥 우리도 그냥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에 맞춰서 살아가면은 그게 사는 거고 그게 결혼이지 않을까 싶어. 너무 지레 겁먹어가지고. 두 연인의 결혼에 대한 걱정의 깊이는 좀 다른 듯하다. 데이트를 할 때는 즐겁다. 서로가 잘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배우며 추억을 쌓는다. 잘 못한다는 핀잔이나 잘 못 가르친다는 투정은 없다. 돌봐야 할 가족 걱정도 없다. 그저 즐겁다. 평화로운 데이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쑥불쑥 결혼 생활의 현실적 고민들이 오고 간다. 그냥 애들 보니까 어때?
귀엽지? 그냥 귀엽기만 해? 일단은 애들이 귀엽지 뭐 우선. 보기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애기랑 나와서 놀고 이런 거 보면은. 근데 내가 그런 걸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이번엔 육아 고민이다. 처음에는 다들 많이 도와줄게, 낳자 이런 얘기를 해서 당연히 나왔겠지. 근데 막상 낳아두면은 안 도와줘도 어쩔 거야. 물릴 수 없는 일이잖아. 내가 그럴 것 같아 근데? 모르지. 사실 출산과 육아는 채원 씨가 비혼을 생각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다. 아이 낳을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이해해주는 남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는 맞춰가야 될 부분인 거.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낳거나 안 낳거나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타점을 찾아봐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비혼을 제가 고민 바뀌었지. 중입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 2018년. 생각은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침이 밝아오고 직장인들의 바쁜 출근길이 이어진다. 출근길 러시아어가 끝난 지도 한참. 그제야 이 남자는 일터로 나섰다. 발걸음이 가벼워 보인다. 오래된 골목길 한켠에 그의 일터가 있다. 작은 책방이다. 그는 맞지 않는 옷 같던 대기업을 퇴사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팔고 한쪽에서 술도 마실 수 있는 책방을 열었다. 찾아오는 사람들과 책과 영화,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판매하는 책들은 대형 서점에선 보기 힘든 독립 출판물. 딱 봐도 큰돈 벌자고 하는 일은 아니다. 주문받은 책을 택배 포장하고 난 뒤 손님이 없는 긴 시간 동안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 수입은 적지만 원하는 삶을 택했고 결혼에 대한 선택 역시 마찬가지다. 제가 올해 36살인데 소위 우리가 생각한 결혼 정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 시점이 좀 지나가면서부터 그걸 억지로 강요받는 것 같아요. 넌 결혼을 하고 싶은데 미룬 것이냐 아니면 할 마음이 없는 것이냐를 빨리 밝혀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죠. 어느덧 사귄 지 3년이 되어가는 연인과는 서로의 부모님이나 형제의 집도 자연스레 왕래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연애라는 거는 누가 누구를 좋아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누가 누구를 좋아해서 만나는 건데 결혼을 전제로 한다라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좋아하는데 결혼이라는 목표를 앞에 뒀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그 목표를 안 맞으면 그 사람이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연애가 더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꼭 결혼한 남녀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만을 유일한 정답이라고 인정해야 하는지 그는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한다. 결혼하면 되지. 아니 결혼 안 하고도 사랑하고 살 수 있어야지 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현대시대와 결혼이 제도가 안 맞기 때문에 결혼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혼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동거의 형태도 늘어나고 있고, 근데 그걸 기존의 어떤 잣대로서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할 거면 그러한 어떤 제도 혜택을 받지도 마라는 편협한 인식인 거죠.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그 과거의 제도가 다 담아낼 수 없는 다른 형태의 관계들이 생겨나고 있다. 저의 거실입니다. 저 멀리 터키 이스탄불의 작은 집. 밥도 먹고 일도 하게 될 바르셀로나 마드리드에서 즐겁게 한 달간 여행을 하면서 보냈고요. 곧바로 이스탄불로 날아왔습니다. 신예희 씨도 비혼 여성이다. 그녀는 지난 1년간 외국의 다른 도시에서 살아보는 삶에 도전했었다. 곧 일을 시작한 지 20주년이 되는데 저도 안식년이라는 거 한번 가져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1년 생활비를 모았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목표 금액 달성을 해서 초에 이제 외국에 갔죠. 한 달 반을 채우고 한국에 돌아왔더니 아, 이렇게 더 놀아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년 연초에 잠시 또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여느 40대 여성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30대 중반의 그녀는 많은 친구들처럼 결혼의 길 위에 서 있었다. 만난 지 한 2개월, 3개월쯤 되었고 저는 30대 중반이었고 당시 남자친구는 30대 후반이었는데 어느 날 그냥 저희 집에 인사를 오신다고. 근데 저는 그게 결혼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한 1, 2주 있다가 제가 그 댁에 가서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식장을 예약하고 친지와 친구에게 결혼 소식도 알리고 결혼 날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제가 해치워야 할 과제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다. 나를 사랑한다면 이 100명에 가까운 인원을 받아들여라. 케어를 해라. 라고 굉장히 사람 좋게 웃으면서 요구를 하는 게 현재의 결혼 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10여 년 전의 일. 어렵사리 파혼 얘기를 꺼냈던 연인은 여전히 그녀 곁에 남아있다. 결혼을 안 한 채 연인 사이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너무 좋아요. 자주 안 만나서 굉장히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주중에 쭉 가다가 주말이 되면 오 이러고 이제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여기저기 다니거든요. 그렇게 간만에 만나서 오 하기 때문에 사이가 좋게 오래 간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설치 미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충열 씨. 그녀는 결혼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멍멍이 4마리의 엄마이기도 하고 16년째 연애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같이 생활하게 됐는데 혼자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떨어져서 3년 동안 살다가 작년에 다시 재결합을 했어요. 오랜 연인과 긴 동거 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충열 씨는 기혼자가 되지는 않았다. 보통 연애를 할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하게 되고 역동적인 관계인 것 같은데 결혼을 하는 순간에는 뭔가 안전한 데로 딱 들어가서 가장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그렇게 역할 수행을 하는 걸로 가면서 관계는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는 비혼자가 미성숙한 철부지가 아니라고 말한다. 결혼과 출산을 안 한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제 뭐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못한다, 안 한다, 회피한다고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결혼해서 애 낳고 자기 가족만 막 보느라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는 것보다는 저는 열심히 기부도 하고 시위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낳아놓고 잘 키우지 못해서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학생들을 보듬는 어떤 뭐 작업이든 뭐 수업도 하고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그걸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책임지는 것만으로 한정하는 것도 되게 단순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통해 맺어진 부부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생각하는 선택에서 한 발 멀어져 가고 있는 듯하다. 자신의 일과 삶에 책임을 다하며 결혼 제도에 의해 만들어지는 관계가 아닌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세상은 비혼은 다른 선택이 아닌 틀린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다. 꼭 비혼을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비혼이 좋다 그런 말을 할 마음도 없고 그것도 옳다고 보진 않고요. 다만 이렇든 저렇든 누가 결혼을 했든 말든 이혼을 했든 재혼을 했든 혹은 뭐 입양을 하든 애를 5명을 낳든 비혼도 그 중에 하나의 옵션이 돼야지. 비혼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텐데 지금은 우리 사회가 원하는 사람과 살 수 있는 형태를 결혼밖에 준비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고 그 제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배제되고 소외가 되고 있는데
결혼 이외에 다양한 선택지가 생겨서 결혼이어도 좋고 결혼이 아니어도 좋은 각 선택지 간에 평등해지는 순간을 저는 기대를 하고 또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면 결혼도 뭐 당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선택을 해서 하는 거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혼이라는 걸 선택한 사람들도 훨씬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1,200를 넘은 800만 원.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원금 500만 원으로 한 15억? 수익 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 상반된 분위기죠. 1년 전과. 진짜 신기루 같은 거죠. 신기술이다라고 계속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돈에 대한 욕심이었기 때문에